지향적인 역사관, 분열지향적인 정치관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권처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눈가림하는 그 정직하지 못한 술수라는 면에서 코미디, 블랙 코미디. 대한민국의 출발을 부끄러워하고 스스로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대한민국 출범 과정에서의 대한민국에 대한 거부 세력이 망명처럼 좀비처럼 해방전의사의 인식을 가지고 계속 민주화에 편승하고 어떤 복지에 편승해서 대한민국의 역사 전체를 다르게 색칠하려는 좀비적 역사관에 저는 뭐랄까요, 그 자기 부활 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소수 비판 그룹은 뭐 그런 역사를 하는 것이 저는 사상의 자유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헌법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를 계승하고 지켜나가야 되고 북한에 맞서서 중국에 맞서서 대한민국 내에서의 좌파 우파 모든 역사에서의 다양한 세력들을 끌어안고 책임져야 될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역사를 갖는다는 것은 자격미달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점령군이다 해방군이다 그 자체는 하나의 지역적인 문제인 거고요. 대통령으로서 문제가 되는 것은 친일 세력이 미군정과 합작해서 지배 세력이 된 대한민국, 깨끗하지 못한 출발이었고 이것을 새롭게 만들겠다라고 한 대한민국의 깨끗하지 못한 출발, 그리고 친일 세력이 지배 세력이 됐다라는 그 인식을 갖고 문제 삼는 거지, 그게 포고령에 점령군이라고 써졌냐 아니냐, 이것은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자꾸 바꿔치기 하면 안 돼요. 그런 식의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문제 자체를 바꿔서 거꾸로 공격하는 이재명 특유의 그 적반하장식 그 논점 흐리기가 나왔는데요. 그것마저도 더더욱 대통령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대통령 자격 미달 넘버 2호가 그 점령군이라는 지역적인 걸로 빠져나가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출발을 논점을 피해 나가는 것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거죠. 이승만은 가장 반일적이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일본과 전쟁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승만을 친일 매국노 세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당시에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과정에서 패배하고 북으로 도주했던, 또는 대한민국의 지하로 결국 스며들 수밖에 없었던 대한민국 수립 과정에서 배제되고 패배해서 스스로 좀비화된 그 역사관이 80년대 해방전후사의 인식이라는 것으로 민주화 운동 세력에 스며들었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러면 결국 대한민국의 역사 자체를 친일 매국노라는 편가르기, 또 적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전체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역사에서 대한민국의 역사의 대부분의 시간을 정당성이 없는 뭐랄까요, 적치하의 대한민국 역사로 이것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런 역사를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요, 이런 역사관은 어떤 정치관으로 이어지냐면 편가르기, 그리고 적 만들기, 그리고 그 적에 대해서 역사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계속 역사의 한풀이, 그리고 역사의 정통성을 가지고 해방전국 대한민국 수립 과정에서 패배했던 좀비의 부활을 계속 노리기 위한 또 다른 죽창, 또 다른 어떤 반미, 또 다른 대한민국이 아닌 소위 근대 민주국가라는 환상의 나라를 다시 정통성을 세우기 위한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분열 정치, 적대 정치, 선동 정치,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역사관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정치의 문제이고, 현재의 정치를 미래로, 현재에는 갈등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1945년과 1980년대의 역사인식으로 끊임없이 이 역사를 되돌리기, 원점으로 되돌리고 과거로 되돌리는 과거지향적인 역사관, 분열지향적인 정치관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권처럼 되는 거예요. 이재명 같은 역사관이면 더 심한 슈퍼 문재인 정권이 나오는 겁니다. 소득 복지에 대한 그 어떤 이론과 정책 제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가장 넓힌 게 보편적 기본소득이고요. 이게 가장 좁혀진 게 현재 우리나라가 이미 채택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소득을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것들이 음해소득세 같은 거, 그러니까 소득이 어느 일정 기준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해서 준다든지, 아니면 청년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찾아서 또는 실업자들이 직업 재교육을 하는 동안에는 소득을 지원해준다. 뭐 이런 그 부분적 소득 보장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에서 기본소득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소득 보장적인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앞으로 여러 가지 검토 가능성을 열고 복지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도 오픈마인드로 가겠다. 이런 뜻이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당시에 동의가 됐던 거예요. 근데 이런 이 소득복지에서도 이 아까 같은 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준선에 대한 보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계층이나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이러한 소득에 대해서가 아니라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소득을 나눠주자. 이게 이제 이재명식 기본소득인데, 이런 식의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동의한 적이 없고요. 저는 아주 전면적으로 반대를 하는데, 왜냐? 첫 번째,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효성도 없어요. 26조 들여가지고 한 달에 4만 원씩 나눠주는 건데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고, 그리고 소득이 이미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무의미한 돈인데, 막상 26조면 우리 육아휴직, 실업급여, 자영업자 실업보험 다 해결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근데 왜 복지국가의 한 단계 진전을 위해서 그동안 재원이 없어서 못하던 것들을 복지국가의 중요한 기둥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 돈을 복지국가를 허물면서 왜 전 국민에게 한 달에 3만 원씩 나눠줘야 됩니까? 저는 이재명 지사한테 묻고 싶은 것은, 이재명 지사가 벌써 발을 빼잖아요. 그렇죠. 26조 예산만 줄이면 된다? 그러면 문재인 지금 헛돈 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자기 그런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빠지려고 그러고, 지금은 막 100년 대계다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공약한 바가 없다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기몰이를 해놓고 손님들은 다 모아서 약은 팔아놓고, 내가 언제 그 약이 그런 약이라 그랬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말 바꾸기. 그리고 심지어는 제 유니스 의원도 이재명을 비판하면서 저렇게 주장을 해놓고는 집권하면 안 할 거다. 그래서 저거는 집권의 하나의 그 작전으로서 하는 얘기지, 막상 집권하면 굉장히 실용적으로 갈 거다 라고 이제 오해들을 하시는데, 천만에 저 이재명 지사는
자기가 어떤 주도권을 쥐고 자기가 어떤 지지집단을 만들고 적을 막 때릴 수 있으면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이재명 지사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은 기본소득 그렇게 주장해 놓고 지금 안 할 수도 있다라든지 아니면 집권하면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지사는 그런 걸 이미 다 복선에 깔고 했던 거 아니죠? 그대로 다 26조 조달해서 기본소득 하려고 진정성을 갖고 얘기했던 거죠? 라고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전 세계 코미디입니다. 통계를 내기 전까지는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예측이 안 되고 심지어는 그게 억 단위로 가니까 반올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4,4,5천. 반올림 하는 이런 식의 이걸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온 이유가 노무현 대통령 때 종부세 기준을 6억으로 할 거냐 9억으로 할 거냐 그때도 그게 결정됐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좀 황당했던 것 같더라고요. 당시에 김진표 이런 그분들이 지금 한 상위 2%로 자르면 한 6억 정도다 그래가지고 6억으로 그때 잘랐는데 지금은 그때 6억이었던 아파트가 지금은 15억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15억을 가지고 종부세를 하려니까 우선 대다수 국민들한테 벼락거지라는 것을 너무 실감을 시켜주니까 노무현 정부 때 6억이던 아파트가 15억이 된 이 충격적인 팩트를 국민들이 어떤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2%라는 걸로 마술을 부린 겁니다. 이렇게 국민 속이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안에는 2% 뭐 나는 거기에 속할 일이 없는데 라는 대다수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건강치 못한 배 아픈 심리를 부추겨서 어떤 정책 목적을 달성하겠다. 정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국민들을 갈라치고 2%를 어떤 소수의 적을 만들어서 그걸 때리는 식의 어떤 분열적인 정치, 분열적인 정책이라는 면에서 문제고요.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눈가림하는 그 정직하지 못한 술수라는 면에서 코미디, 블랙 코미디.